네, 그 작업하신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자가 그림자가 이 반대로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앞부분이 좀 어둡죠. 전체적으로. 원래는 이렇게 빛이 와서 이 부분이 좀 밝아져야 되는데 전혀 이 유리도 좀 보시면 이 메스감이 많이 안 느껴지잖아요. 역광으로 좀 빛이 들어온 거예요. 역광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렌더링이 어두워 보이죠. 네, 렌더링이. 그래서 맥스를 확인해 봤더니 이 V레이선이 지금 이쪽으로 가 있더라고요. 이 1번 카메라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빛은 역광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배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 이쪽 부분이 밝고 그림자가 이렇게 지겠죠.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위치는 이렇게 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림자 자체가 칼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칼같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V레이선의 크기를 조정을 해줍니다. 사이즈 멀티플라이어가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이 조명이 크면 클수록 그림자가 약간 부드럽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 아주 작은 걸로 그 어떤 한 부분을 물체를 비춰주면 그림자가 칼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스폴라이트가 이제 그런 개념이잖아요. 어떤 한 부분을 아주 작은 어, 어떤 전구가 어떤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비춰지면 그 부분의 그림자가 확실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너무 칼 같은 어떤 인위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사이즈 멀티플라이어를 통해서 말 그대로 사이즈 멀티플라이어예요. 여기는 그냥 멀티플라이어도 있죠. 바로 위에는 이 인텐시티 멀티플라이어는 말 그대로 밝기,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들어오는 밝기를 조절하는 거고요. 이 하단에 바로 밑에 하단에 있는 사이즈 멀티플라이어는 지금 이 광원의 크기, 실제적으로 밝기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뭐죠? 광원의 크기가 커짐으로 인해서 그림자가 약간 더 부드럽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드럽게 표현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입자들이 더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뿌옇게 이 가르시안 블러를 준 것처럼 이 그림자의 끝부분이 뿌옇게 표현이 되면 그만큼의 어떤 샘플링이 더 많이 계산이 돼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그림자 부분에 노이즈가 많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이 섀도우, 그림자의 퀄리티를 높여 줘야 돼요. 예, 한 12에서 20 그 안쪽으로 너무 많이 줘버리면 또 렌더링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섀도우 सब디비전 값을 조금 높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비저블을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 광원이 렌더링이 걸리는 거를 또 싫어하시거나 또 내가 뭐 광원을 렌더링 걸겠다 뭐 어떤 의도적인 표현이 있다 그런다면 인비저블을 체크를 풀어야 되겠지만 렌더링 걸을 때 이 광원은 전혀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배경은 날려서 다 리터치로 작업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인비저블을 체크를 해서 광원이 보이지 않도록. 광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 뭐죠? 이제 여기가 이제 태양이 보면 우리가 하늘의 태양을 보면 그 태양이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인비저블을 체크를 풀게 되면 이 광원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함으로 인해서 인비저블 보이지 않게끔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잘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렌더링도 보시면 렌더링도 이제 프레임 버퍼 사용하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렌더 엘러먼트를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렌더 엘러먼트는 내가 리터치를 함으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 잔디를 리터치를 하잖아요. 근데 이 잔디에 떨어진 그림자들을 이 리터치를 잔디를 하게 되면 그 그림자를 덮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 채널을 사용해서 그림자를 다시 만들어 주잖아요. 그거와 같이 내가 부수적인 어떤 렌더링 걸면서
부수적인 뭐 하이라이트, 스페큘러나 리플렉션, 뭐 반사, 굴절, 그리고 라이트를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개를 사용했지만 라이트를 뭐 3개, 4개 사용했다면 각각의 라이트가 비춰지는 부분과 밝기가 틀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Vray 라이트 1번이 비춰지는 방향과 밝기, 그리고 Vray 라이트 2번이 비춰지는 밝기와 방향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Vray 라이트 1번이 비춰지는 그 밝기를 조금 높이고 싶다. 근데 렌더링을 걸어버리면 Vray 뭐 1번부터 4번까지 렌더링이 합쳐져서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의 라이트가 더 밝은지 어느 부분의 라이트가 더 적은지는 알 수가 없어요. 결과적인 아웃풋으로 나오면요. 그래서 렌더 엘리먼트를 통하면 여기에 보면 Vray 라이트 셀렉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물론 Vray 관련된 라이트만 가능합니다. 자, Vray 라이트 셀렉트를 선택하면 여기서 라이트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라이트가 요 하나밖에 없죠. 예를 들어 Vray 선을 했다. 체크를 했죠. 체크를 하면 이 Vray 선에서 영향을 끼치는 밝기와 방향, 네, 밝기. 그러니까 Vray 선이 영향을 끼치는 그 밝기만 렌더링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 Vray 선 이 주광의 밝기를 좀 높여주고 싶어. 그러면 이 렌더 엘리먼트를 가지고 포토샵에서 뭐 컬러 닷지나 스크린이나 아니면 소프트 라이트나 뭐 하여튼 이런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블렌딩을 함으로 인해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여기에 보면 뭐 멀티 아이고 잠깐만요. 네, 멀티 매트 엘리먼트라고 있는데 이 멀티 매트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RGB로 돼 있잖아요. RGB. 그러니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채널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채널을 만들 때 어떤 PSD 매니저나 아니면 렌더 마스크를 통해서 채널을 따는데 이 멀티 매트 엘리먼트를 사용하면은 이 재질에다가 여기 보면 나는 매트리얼 아이디로 사용하겠다. 얘를 체크를 하면 우리가 매트리얼 아이디에다 아이디를 줄 수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잔디죠. 지금 잔디를 이렇게 줬는데 예를 들어 잔디 채널을 따고 싶다. 그러면 재질에 이게 잔디 재질이죠. 자, 잔디 재질에 여기 보면은 0번부터 15번까지 줄 수 있어요. 0번부터 15번까지. 그러면 나는 얘를 1번으로 놓겠다. 자, 그러면 RGB에서 1번이 뭐죠? 자, 레드 색깔이에요. 레드 색깔. 자, 그러면 이 잔디가 레드 색깔로 채널이 자동으로 따집니다. 자동으로. 그 다음에 도로를 매트리얼 아이디를 2번으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인도 부분을 매트리얼 아이디 3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LA 라이트 셀렉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드를 해서 이 뭐죠? 네, VLA 선을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VLA 섀도우 뭐 스페큘라도 있을 것이고 VLA 로우 섀도우. 자, 그러면 그림자에 관련된 채널, 하이라이트 관련된 채널, 그리고 각각의 재질에 대한 3개.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이 매트 엘리먼트는 1, 2, 3, 3개밖에 채널이 안 따져요. 그래서 다른 재질을 좀 따려면 멀티 매트 엘리먼트를 또 눌러줘. 또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4번, 5번, 6번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 멀티 매트 엘리먼트를 이 매트리얼 아이디를 자동으로 주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쫙 줘버려요. 그 스크립트는 제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블로그에 스크립트라는 그 배너를 클릭하시면 거기에 스크립트에 관련된 정보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아이디를 자동으로 주는 그런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그거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얘를 지워주도록 할게요. 일단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작게 제가 한번 렌더를 걸어볼게요. 근데 얘는 렌더 엘리먼트를 사용하실 때는 무조건 V-Ray 프레임버퍼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얘를 체크를 하면 렌더 엘리먼트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렌더 엘리먼트를 사용하실 때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자동으로 렌더 엘리먼트가 렌더링이 완료될 시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소공동 주차 타워 그리고 타가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렌더링은 작게 걸도록 할게요. 어차피 가렌더를 거는 거니까요. GI는 마이너스 3으로 줄게요. 그리고 라이트 캐시는 सब디비전이 최종 렌더링 걸 때는 सब디비전이 그래도 1800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리고 샘플 사이즈도 작아야 돼요. 0.02가 아마 디폴트 기본값일 거예요. 0.005든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입자가 작으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입자가 크면 빈 공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처럼 샘플 사이즈라는 건 뭐냐면 이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아주 곳곳으로 샘플링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렌더링 걸 때는 이 입자를 작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노이즈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이 라이트 캐시 그리고 인라이던스 맵 이 두 가지 엔진을 익스테리어에서는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엔진에는 인라이던스 맵 엔진을 사용하고요. 보관법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 너무 버벅거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뭐 브루포스나 포톤맥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거는 퀄리티는 좋습니다. 퀄리티는 좋은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좀 단점이 있죠.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인라이던스 맵을 사용하는 거예요. 인라이던스 맵은 전에도 제가 V-Ray 특강을 하면서 설명 한번 드렸었지만 어떤 부분 내가 이 부분을 이제 빗 계산을 했을 때 이 부분을 빗 계산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이제 빗 계산할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한 번밖에 빗 계산을 안 하지만 뭐 마이너스 2다. 그러면 빗 계산을 두 번 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 마이너스 1은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번 빗 계산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빗 계산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퀄리티는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로 그럼 두 번의 렌더링 빗 계산을 해주는 건데 샘플링 계산을 해주는 건데 자, 샘플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채취하는 거예요. 채취. 우리 샘플, 그러니까 화장품의 샘플 들어보셨죠? 샘플이 뭐예요? 이거 써보고 좋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매장에 가서 이 제품을 구매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샘플 채취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어떤 공장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불량품을 계산하잖아요. 불량품. 자, 불량품을 계산했을 때 다 검사하는 게 아니라 샘플 몇 개를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잖아요. 자, 그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샘플링 계산할 때, 이 하나의 영역, 이 부분의 영역을 이제 계산했을 때, 한번 빗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다 하지 않아요. 몇 군데를 위치를 추적을 합니다. 추출을 합니다. 난 여기 채취할 거고, 여기 채취할 거고, 여기 채취할 거, 여기 채취할 거야. 그래서 채취를 첫 번째 쫙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빗 계산할 때, 이제 여기 이제 빗 계산할 텐데, 여기에 빗값을 할 때, 아까 첫 번째 빗 계산했던 샘플링과 비슷하면 빗 계산을 안 해버려요. 그거와 동일하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얘랑 빗 계산이 좀 틀리네? 그러면 샘플링 계산을 하거든요. 결국 뭐냐면 보관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빗 계산했을 때 가진 보관법을 가지고 두 번째 빗 계산을 했을 때 그거와 유사하면 빗 계산을 안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훨씬 빨리 렌더링을 걸죠. 그래서 가성비가 아주 좋고 퀄리티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인라이더스 맵을 사용을 하죠. 첫 번째 엔진으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매지는 일단은 숨겨 줄게요. 렌더링을 걸어 볼게요.
자, 확실히 덩어리감이 느껴지죠. 요렇게 빛이 떨어지니까 여기가 좀 밝죠. 여기도 이 부분이 밝죠, 지금. 그림자도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보면 렌더링을, 여기다 렌더 엘리먼트 하나 더 추가할게요. 여기에, 알파 채널. 자, 렌더링을 걸었습니다. 물론 렌더링 걸 때 이 차선들은 다 숨기고 렌더링을 걸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요런 건물들도 렌더링을 걸면 안 되죠? 자, 렌더링을 걸어줬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주황색인 것 같네요. 여기 요 색깔과 똑같은 색깔로 적용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주황색이. 제가 맵이 빠진 건지 아니면 원래 재질을 저렇게 주셨는지는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걸어주면 자, 여기 보면 렌더 엘리먼트 나와 있어요. 얘를 하나하나도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알파 채널이 따지죠. 그리고 라이트 셀렉트. 와, 이게 V-ray 선에서 영향을 끼치는 라이트의 방향과 밝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초록색, 빨간색.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되죠? 채널에서 잡을 수 있죠. 네. 스페큘라. 얘는 스페큘라가 따로 없어서 렌더링이 안 걸린 겁니다. VL의 로우 섀도우 그림자도 이렇게 생성이 되죠. 자, 얘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저장할 때는 이 디스크 모양이 하나 있는 아이콘 있죠? 그거를 클릭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고, 얘 Save All Image 그러면 얘는 한 번에 저장을 해줍니다. 소공동 주차 타워. 자, 이미 이렇게 저장을 아까 해줬지만 아까 렌더링 걸려 있으니까 얘는 자, 하나만 저장하는 걸로 렌더라고 주도록 할게요. 자, 포토샵에 가지고 가셔서 자, 이 렌더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일반 레이어로 바꿔주시고 컨트롤 누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 알파 채널을 클릭하시면 이 알파가 채널이 잡히죠. 그래서 얘를 컨트롤 시프트 I 눌러서 지워줍니다. 배경을 날려야 되겠죠. 나중에 하늘을 심어야 되니까. 여기서 아까 제가 지금 이걸 만든 거는 렌더 엘리먼트, 렌더 엘리먼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몇 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렌더링을 좀 짧게 걸었습니다. 여기서 V-ray 라이트 셀렉트. 이게 어떻게 사용하냐면 나는 일단은 얘는 좀 어둡게 하나를 처리해 볼게요. 얘를 사용하고 싶다. 그럼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들어가면 정중앙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스크린이나 보시면 밝기가 틀려지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여기 부분만 쓰고 싶다. 이 부분만 쓰고 싶고 여기는 안 쓰고 싶다. 그럼 마스크를 사용하시면 되죠. 마스크를 사용해서 브러쉬를 선택한 상태에서 어떻게요? 자, 얘를 이게 크기를 줄여주죠. 자, 꺽쇠를 이용하면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꺽쇠를 이용해서도 크기를 조절할 수 있지만 CS6 버전부터는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번 누르면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강도도
경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요. 그리고 마우스 버튼은 오른쪽 키를 누르신 상태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기를 이렇게 조절하시고 경도도 좀 낮추시고 해서 이 부분을 어둡게 처리를 해주면 적용이 안 되죠. 예, 검정색 부분은 가려지는 부분이잖아요. 마스크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검정색 부분은 반대로 흰색을 주게 되면 다시 적용이 되죠. 그 부분이. 그렇죠? 이렇게. 하여튼 이런 마스크와 블렌딩을 통해서 렌더 엘리멘트에서 나온 이 소스를 가지고 합성을 하면 아주 멋진 리터치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채널을 땄었죠? 채널 땄는데 얘를 갖고 들어오면 돼요. 이렇게 갖고 들어오면 얘를 밑으로 쭉 내리고 채널을 보면 여기에서 스포이드로 눌러도 되고요. 이렇게 아니면 셀렉트해서 컬러 렌즈로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죠. 이렇게 그러면 같은 색깔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죠. 저는 그냥 매직봉 툴로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컨트롤 J 해서 도로를 떼어내죠. 자 원본에다가 절대로 터치하시면 안됩니다. 무조건 컨트롤 J를 통해서 떼어내서 복사를 해서 리터치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잘못됐으면 얘만 이렇게 지우면 되잖아요. 근데 원본에다가 버리면 원본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원본에다가 리터치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원본에다가 해도 될 것들 뭐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가능하면 레이어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 J를 통해서 복사를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밝기를 뭐 이렇게 조절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는 뭐 지금 내가 선택한 것만 이렇게 되잖아. 같은 색깔끼리 선택하려면 얘를 체크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얘를 체크를 풀어주시면 같은 색깔이 같이 선택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도 컨트롤 J 누르면 잔디가 떨어져 나왔겠죠? 잔디도 뭐 밝기를 조절해 준다든지 컨트라스트를 높여준다든지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렌더 엘리먼트의 기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아까 그림자도 있으니까 저 그림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림자는 이제 흰색과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야 채널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A 전체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C를 누르면 복사가 되겠죠. 채널 탭에 가셔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줘요. 그 상태에서 컨트롤 V를 눌러주면 흰색과 검정색으로 채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를 채널을 일로 갖고 와야 됐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Duplicate 채널 그러니까 어느 채널에다 적용을 할 거냐. 그래서 지금 얘는 렌더라는 파일이죠. 렌더라는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가 OK를 눌러주면 이쪽 옮겨줘요. 자동으로. 옮겨줬죠? 얘 체크하고 얘 체크 풀고 자 얘를 컨트롤 누른 상태 클릭하면 얘가 지금 옅고 너무 이게 크게 작아서 안 잡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거의 그럴 경우가 없어요. 왜냐면 사이즈를 크게 걸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잡힙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그냥 합성을 해도 돼요. 어떻게 합성할까요? 얘를 그러니까 포토샵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얘를 자 얘를 이거 밝기 채도를 좀 빼주고 밝기를 좀 줄게요. 이렇게 좀 살짝. 그 상태에서 얘를 얘를 이렇게 갖고 들어옵니다. 이제
아이고. 두플리케이트해서 얘도 아까 두플리케이트를 해도 되고요. 이렇게 옮겨졌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I로 반전을 해줍니다. 컨트롤 I. 이거. 자, 컨트롤 I로 반전해주면 색깔이 바뀌겠죠. 이 상태에서 멀티플라이어로 합성을 해줘도 돼요. 얘가 지금 꺼져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그림자가 생성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오파시티를 주면 됩니다. 지금 이게 지글지글 거리잖아요. 예, 이게 아까 그 뜻이에요. 렌더링이 아까 VLA-선의 퀄리티가 낮아지면 이렇게 좀 멀티플라이어를 사이즈 멀티플라이어 끼웠기 때문에 그림자가 퍼지죠. 거기서 노이즈가 발생되지 않게 해서 끝부분이 옵션을 좀 어느 정도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렌더 엘리먼트를 통해서 그림자도 넣을 수 있고 스페큘라도 넣을 수 있고 또 리플렉션을 따로 뽑아서 리플렉션을 또 오버레이나 이런 소프트 라이트나 합성을 할 수도 있고 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하셨던 작업 중에 자, 여기 보면 끝부분이 희끗희끗하잖아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렌더링을 거면서 1픽셀 정도를 먹고 들어가요. 네. 왜냐면 안티알리싱을 하면서 먹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색감, 끝부분에 그 색감들이 묻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건물을 선택하고 1픽셀을 깎아주면 되거든요. 셀렉트해서 레이어에서 디프레인지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1픽셀을 깎을 거냐 라고 물어보죠. 몇 픽셀을 깎을 거냐. 1픽셀을 깎아줄 거다. 그럼 OK 눌러주면 이 끝부분 보시면 끝부분이 싹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자동차도 좀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보면은 희끗희끗하잖아요. 자, 이렇게 없어지면 아주 깔끔하죠. 그쵸? 근데 지금 자동차가 렌더링이 좀 이상하게 걸린 것 같아요. 뭔가가 좀 색감이 이것도 자동차도 렌더링을 좀 다시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 그림자도 이동키를 누르고 아까 1픽셀을 깎아줬으니까 살짝 위로 올려주게요. 방향키를 위로 하고 살짝 올려주면 아까 이렇게 그림자가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그림자 이렇게 뭔가 희끗희끗하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방향키 위로 한 번만 올려주면 그런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오버레이를 좀 더, 그러니까 오파시티를 조금 더 줘서요. 그림자를 좀 많이 빼면 좋을 것 같아요. 차선도 마찬가지죠. 차선도 오파시티를 많이 줘야죠. 이렇게. 중앙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채도도 빼줘야 됩니다. 중앙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왜냐면 도로가 눈에 절대로 띄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 건물이 띄어야지 도로에 이 차선 때문에 차선에 지금 시선이 아까 많이 갔잖아요. 눌러줘야 돼요. 눌러준다는 건 뭐냐면 채도 값을 좀 떨어뜨리고 무겁게 만들어서 바닥에 깔린 느낌. 자동차도 보면 바닥에 쫙 깔려서 가는 것과 깔리지 않은 것과는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면 안 되잖아요. 자동차가 묵직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바닥이 좀 묵직한 느낌이 들어야 건물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차선은 차선끼리 옮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속지잖아요. 자동차는 자동차끼리 이렇게. 그리고 그룹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해요. 건물, 사이트, 건물, 뭐 유리, 사이트, 그 다음에 기타, 뭐 색감, 자 이런 것들을 그룹을 잘 줘서 정리를 해주면서 리터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헷갈려요. 이게 어디에 있는지 레이어가 많아지거든요. 많게는 뭐 몇백 개 정도가 되는데 그 레이어를 다 일일이 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릭하면 뭐 이 정보들이 나오지만 그거 그래도 일일이 다 눌러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룹을 잘 줘서 잘 확인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가면서 리터치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습관이 꼭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는 못 하십니다. 습관이.
습관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리터치를 하실 때 아주 차근차근 그룹을 잘 관리를 하셔서 정리를 잘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드백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